아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그 기습 합당 제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찬 총리 돌아가시고 한 네. 2월 초쯤에 갑자기 이제 유시민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도 놀랬어. 왜 나오지? 어머, 아니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음. 유시민 쌤이 저런 얘기 할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조국한테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식으로 이러고 하니까 뭐 이러고 있었다. 근데 그 전부터도 저는 조금 낌새는 느끼고 아, 있었습니다. 낌새는 있었다. 낌새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ABC로 나왔을 때 ABC로 나올 때까지 저는 조금만 참았어. 근데 ABC 저기 나와가지고 왜 AS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엑스표를 5개 아, 그 줬습니다. 매불쇼 나와서. 그때는 네.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점점 망가지는 속도와 크기가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습니다. 저도 그 지난번에 그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 선거 전 우리 4년 선거하는 날 네네. 그 매불쇼였군요. 매불쇼. 매불쇼에 네. 나와가지고 왜 그 조국이 좀 더 민주당스럽다 뭐 운운하는 이런 소리 할 때 그때 제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저럴 수가 이거 왜냐면 그건 선거에 정말 완전히 해악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속으로 각오를 했습니다. 이게 올 게 왔구나. 아. 저는 그때부터 각오를 했어요. 이게 올 게 왔구나라는.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떨어지고 나니까 더 강력한 더 방식으로. 강력한 방식으로 네. 가니까 내가 예측하는 게 되게 그쪽으로 갈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마음의 각오가 단단합니다. 아니, 지금 네. 지금 좀 저거 하는 게 마음의 각오가 단단해요. 잠도 한참 못 자고요. 속도 뒤집어지고 한참 뭐 왜냐하면 저도 유시민 그렇죠. 작가하고는 알쓸신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네. 정말 전성기를 같이 누리고 맞아요. 네. 그야말로 화양연화를 같이 누리고 그랬는데 이럴 수가 막 이래가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포기하고 그래. 아니 근데 싸우려 그러면 싸워야지. 저희 같은 뭐 일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를 직접 이렇게 뵌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알쓸심자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사담을 나눌 때도 네. 혹은 이렇게 빈 공간에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네. 본인의 정경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평소에 밝히는 편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양반은 거의 모든 거에 밝히죠. 굉장히 네. 밝히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누가 어떻다, 뭐 문재인이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 양반은 유시민도 저거 하는 게 모든 걸 평가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적질과 평가질이 본인의 그냥 익숙해져 DNA, 있지. 예. 익숙해져 있으니까 항상 어디에 이 사람의 잣대가 있구나 하는 걸 항상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건 느낄 네. 수가 있죠. 근데 난 그렇게 느낄 때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저도 유시민이 저는 그냥 유시민이 가끔 그러겠습니다. 연배는 제가 위니까. 네. 가끔 유시민이 그 못된 게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왜 사람들이 왜 못된 데가 있잖아요. 저도 어딘가 못된 데 있고 누구나 어딘가 좀 그럴 못된 수 데가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옳은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라는 그런 식의 못된 게 있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못마땅하고 그래도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했는데 솔직히 알쓸신잡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호감이 가는 게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깨어나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왜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유시민도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이렇게 유시민도 잘하네. 내가 막 그랬어요. 유시민도 농으로, 예. 유시민도 잘하네. 막 이랬는데 잘하네가 아니라 잘하네. 잘하네. 막 잘한다. 성장한다. 예. 막 그랬는데 그다음에 내가 요번에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은 저는 아무리 유시민이 약간씩 못된 데도 있고 너무 지적질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진영을 대변을 하더라도 한 번도 개파를 대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포인트 오브 뷰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점이 지식인의 풍모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쭉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맞아, 개파 지향적으로. 네. 개파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파의 수장이란 면모를 봤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서윤조 소장님도 네. 유시민 작가랑 정치 활동을 같이 해보셨잖아요. 2010년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야권 4연대로 됐죠 그때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네, 그때로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이었고 그때 제가 그때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보 실장을 하던 때예요. 아 정말 후보랑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자리. 네. 네. 뭐 그때 뭐 아주 뭐 저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시던 분이 그때 이제 있었으니까 많이 붙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이 인연이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저는 좀 감별해요. 아 발언에서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쓴소리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게 하든 옳은 소리를 친절하게 하든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다만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별할 수 있거든. 아,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하는 거구나. 근데 최근에 ABC까지는 그 애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있겠지. 그냥 뭐 규정을 조금 알기 쉽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유시민 작가답지 않네. 그 다음에 증축 재건축하면서 애정이 좀 뭐지? 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뭔가 진영 논리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물쩍 나오고 나서는 이 양반이 애정이 많이 없구나. 참아줬네. 그러니까 애정이 없구나. 근데 굉장히 이분이 규칙적으로 빌드업을 해요. 그럼요. ABC 툭 던지고 반응 본 다음에 또 고민해서 던져. 한 칸 더 가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어물쩡에 세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마지막에는 애정을 지운 것 같아요. 재건축 중축 용역 촉법 하고 나서. 아니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이 정말로 아프게 들리는 거 어떤 거냐면은 공보실장을 했다라는 거는 선거를 치르면서 그 사람의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유시민의 언어를 듣는 순간 뭔가 애정이 없다는 걸 느꼈다는 표현이 아니, 굳이 공부 시작 네. 안 해도 그냥 그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표현 자체가 이거는 상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쏟아내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사실 보면은 촉법 용역까지는 본인이 긁혀서 한 얘기고 그건 아차 싶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55을 넘은 그래도 이 진영 내에서 어른 스피커인데 애들 스피커들한테 완전 하대를 해버렸거든. 그거는 메시지를 갖고 싸우던 유시민이 아니라 메신저를 흔드는 아주 하급의 말하자면 전략을 쓴 거예요. 네. 저는 저기 이불 킥했을 거라고 봐요. 긁고 와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폼나게 상대가 촉법 영역이 아니야. 대통령이지. 나는 그렇죠. 네. 대통령하고 뜨는 사람이지 당신들하고 뜨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로직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썩은 내가 진동한다. 정화의 대상이다. 라는 것들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본인은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규정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뉴 이재명의 수장이 대통령인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요? 뉴 이재명들을 기획할 만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규정을 하는 것들이 그냥 묻지 마. 나는 이젠 반 이재명을 선언했어. 라는 거라서 이게 전당대회하고 좀 맞물려서 가는 좀 안 좋은 그 싸한 느낌이 있긴 하나 참 안타까워요. 왜 유시민 작가가 그랬을까? 저희 전화라도 한 통 하거나 텔레그램을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브릿지를 통해서 좀 의견을 전달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 후각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대통령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레거시까지 진출해서 그런 얘기들을 빌드업을 한다는 맞습니다. 게 네. 애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정확히 유시민 작가의 나이는 1959년생인 것으로 제가 알고 59년 있는 거. 개띠시군요.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58년 개띠인가? 근데 아마도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다스베이다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중축, 재건축 뭐 했을 때 촉법 파굴했을 그때 아마 이미 다 쏟아냈을 거야. 그때 한 편집이 절반을 돼버려서? 편집이 됐잖아. 편집이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긁혔잖아요. 뒷수습하고 그래서 있구나. 매불쇼에 나가가지고 또 했는데 매불쇼에서 한 거 가지고도 아직 안 돼. 더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 뉴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이제 말하자면 좀 고친 데 가서 네. 저는 작정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유시민의 성향상 본인이 전략 안 짜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거를 전략을 짜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계속 빌드업 중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빌드업 해가지고 이제
이분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다 터뜨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개파의 수장이라고 하셨고 네. 거기다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더하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 네.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러면 누군가 특정 후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봐요. 저는 네. 일단은 정청래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알 수 그리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요. 음. 유시민 작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 시나리오면 이거로 가고 저 시나리오면 저거로 가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험이 높다. 되면은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는 뭐 가령 뭘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나중에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한 그 핑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인 거다.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그럼 이런 돌출 발언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 전략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에게는 선거에서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는 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하는 역할은 사실 그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곳에 그 집중도를 높이는 거죠. 결집력을. 우리 진영 내에서도 딴지 게시판 가면 눈 뜨고 못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욕이 맞습니다. 심합니다. 아시죠? 네. 뭐 배신자다, 뭐 이거 뭐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탄핵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우리 진보 딴지 게시판에 나와요. 다 나와 있죠. 나와 네. 있죠. 보고 계시면 이제 거기를 이제 더 직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죠. 이제 언더독, 그러니까 동정, 네. 2대1, 3대1로 두들겨 맞고 그 뒤엔 누가 있겠어요? 수장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얼르고 달리고 유시민 작가가 와서 이제 결집시키고, 그리고 히어로 유시민 형이 와서 청래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어떤 이런 그림을 하면은 멋있잖아. 그러면 여기 지지층이 그래. 뭐가 멋있어. 아니, 아유, 그냥 아니 그림이 좀 되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야지. 이 아니. 서사 정도가 제가 화자가 뭔 말이냐면 딴지 마을에 교육된 사람들은 멋있거든. 뭔가 아. 히어로가 짠 나타나서 두들겨 맞고 뭔지 알것 같아요. 있는 정청래라는 이 그 말하자면 동네 북을 구해주는 거야. 그냥 이 서사를 지금 나는 만들고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네, 뭐 그거 저도 그 소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실도 있을 겁니다. 저쪽을 뭉치는 만큼.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후보의 입장이 여러 가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대통령한테는 찍힌 것 같아. 각 세웠고. 네. 그 다음에는 김어준한테는 약간 이제 손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리두기가 약간 있고.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는데 지금 본인한테 확실하게 이걸 줘야 될 거는 조국 혁신당하고도 사실은 못 믿을 사이가 좀 됐었잖아요. 합당 사실은. 못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합당뿐만이 아니라 평택에서도 또 못 그렇지. 믿을 사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도 안 됐고. 그러니까 못 믿을 사이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 친구는 못 믿을 친구야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자기를 이렇게 꽉 묶어줄 게 잘 없는데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딴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 이중 당적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조국혁신당 여기에서 확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유시민이 저 해주면은 한마디 해주는 게 나쁘진 않지. 그쪽에서는 나쁘지가 않겠지. 누수가 나쁘지 안 되죠. 않겠지. 그런 누수 안 말씀인 되네. 건데. 네, 그런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를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필명 미키루크, 본명 이상호. 이분이 과거에 이제 선거 노무현 대통령 선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분이고 네. 나름대로의 진영이 스핀 닥터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선거 전략적으로 잘 견인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지도부에서도 역할을 했어요. 이번 선거 지난 과정에서도 지도부에도. 뭐 어떤 많은 의견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상 조직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뭐 여론 조사 전략 등등을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번에 한번 김민석 아마 후보하고 한번 붙을 뻔하다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한번 적용했던 것 같아요. 강훈식 비서실장 했던 것 같아요. 적용을 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반명 정서가 팽배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별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엔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딴지층의 우리 이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없다. 아까 우리 김진애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정부의 아쉬운 부분들을 도파민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을 주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쪽에 놀릴 거예요. 뭔가 가상의 이 적을 만들어서. 우리 지지층 내가 열광할 만한 걸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한 평양냉면 같아.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부에서 발화가 돼버린 그런 현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지금 저는 이상호 이분 빼고라도 이 유시민 작가라든지 정청래 그다음에 김어준 빼는 것 같지만 저는 그때 조국 이 부분이요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상호 미키루크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오래됐고 신노 노사모를 했는데 우리 지금 권리당원이 155만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155만에서 투표율을 한 50% 60% 잡아도 절반이에요. 한 70만이에요. 그러면은 한 75만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절반을 가져가면 과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딴지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야, 조국 혁신당까지 숫자가, 하면 예. 뭐 4만이든 5만이든 거기까지 쭉 견인해서 갖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의 여론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확하게 한 30만에서 40만만 가져오면 게임 끝난다. 야, 그렇게 그런데 들으니까 또 예. 물론 그 계산을 하고 그 하고 있을 거예요. 미키 루크라는 사람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22년에 24년이었나 그 저 정봉주 나올 때 정봉주 나와가지고 수석 최고위원 네네. 나온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미키 루크가 도와줬어요. 아, 그때 선거를 그때 미키 루크가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이런 거 짜고 나중에 사실 그 왜 정봉주 후보가 조금 무리를 했잖아요. 무리하면서 수석이 되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미키 루크의 작품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석들을 설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거는 있을 거예요. 이제 당연히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이런 게 계산하면서 만약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러겠지만 저는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저도 상관없다. 요번에 나온 거는 정청래 후보가 나온 거는 내 편 내가 규합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자. 아, 확인하고 보여준다. 확인하고 과시한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어느 때나 흔들 수 있는 세력을 규모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정청래의 목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온다 다 그랬는데 아유 안 나올 리가 있냐 나는 당연히 그럴 텐데 나오고 그럴 때 그거 나와가지고 저는 그랬죠. 나와서 그냥 밟아주자. 네.